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푼 찬우입니다. 자, 10단원 두 번째 시간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그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지난 시간 설명을 다 했습니다. 10-6번부터 이번 시간 할 텐데 쌤이 지난 시간에 끝날 때쯤에 60-6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은 이 단어는요, 뭐의 연장선이냐면은 2차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문제가 있어. 이래서 문자가 들어가 있거나 이 방정식을 깔끔하게 풀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뭐를 활용할 수가 있냐면은 2차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를 활용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이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2차 함수와 관련된 뭐 교점에 관한 문제, 무슨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걸 바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2차 방정식, 식으로 만들어서 이 식을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쌤이 뭐 대수, 이게 이제 뭐 해석 또는 뭐 이걸 갖다가 도형 관련된 문제는 해석기야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나와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편에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깊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뒤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뒤에 가면은 뭐 3차 방정식, 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그러면 2차 함수가 아니라 지수 함수, 로그 함수, 3차 함수, 뭐 삼각 함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문항이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필수 예제 10-6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면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실수 m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거야, 지금. m이 변함에 따라서 요 2차 방정식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사실은 실근의 개수는요, 뭐 확인하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큽니까? 0입니까? 0보다 작습니까?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지.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x의 x-3이 0보다 큰 경우. 0보다 큰 경우. 그 말은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3보다 작다. 이런 경우. 뭐 등호 그냥 집어넣을까? 등호? 0보다 작다. 네,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 두 번째, x의 x-3이 0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하면 x가 0에서부터 3 사이인 경우. 이때 어떻게 풀 것이냐 물어보시면 요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mx 플러스 4m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면 되겠고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가지고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입니까를 요 범위와 관련해가지고 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동일하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되겠죠. 네. 그래서 판별식이 역시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입니까 풀면 되는 겁니다. 딱 봤더니 이게 풀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무슨 말 알겠어요? 2차 방정식으로 문제, 이제 방정식 문제 아니야? 그지? 필수에 딱 보니까 밑에 그래프가 보이잖아. 그래서 그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방정식 문제입니다. 됐니? 근데 그 방정식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야. 절대값 풀기도 힘들고요. 절대값을 뭐 푸는 것 자체는 뭐 오케이라고 치면은 그 뒤에 m하고의 관계를 찾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걸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없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2차 함수,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것이고 이게 이 단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푸냐라는 뜻이냐면요. 요걸 넘기면은 절대값 x, x-3 equal m의 x-4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y는 절대값 x의 x-4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y는 m의 괄호 열고 x-4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둘의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방정식의 근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죠. 실근의 개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근의 개수하고.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등과정에서 뒤에 수학 하편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범위를 쪼개서 구해보겠습니다. 뒤에 수학 하편 배우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까처럼 어떻게 했어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의 그래프하고 똑같고요.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아까 절대값 푸는 방법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따라오세요. 이게 뭐 한 거냐면요. 앞에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절대값 푸는 방법은 이랬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되겠어요? 절대값 푸는 거. 뒤에 가서 이제 수학 하편 배우고 나면은 얘를 한 방에 빡 그릴 수가 있어.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얘 0이고요. 자, 2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자, 2차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3이고, 3이고. 그런데, 3이 아니군요. 쏘리.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필기 잘못했네요. 3이네요, 3. 3이네요, 3. 3이네요, 3. 3이네요, 3. 3이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거야. 요 바깥쪽에는 이 그래프를 따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바깥쪽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그래프,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따르는 겁니다. 반면에 0과 3 사이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최고점에서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 안쪽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래프는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하얀색은 이 아래쪽은 그냥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 되겠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문제인데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m이야. 근데 기울기를 몰라. 하지만 뭐를 알 수 있냐면요. 항상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항상 문자와 무관한 점을 찾아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부르거든요. m이 100이건 1000이건 만이건 항상 이 그래프, 이 직선은 무슨 점을 지나냐면은 바로 4,0을 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4,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이 직선이 지금 이제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야. 기울기 m이기 때문에 막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갖다가 이 m을 변화시켜 가면서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판정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m축이라고 치면은요. m이 무수히 작으면, 다시 말하면 무한히 작으면 그래프가 이제, 자, 좀 빨리 그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가 이렇게 갈수록 음의 값으로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면 교점이 몇 개가 되면은 여기 하나가 있고 2차 함수 쭉 뻗어나가고 쭉 뻗어나가니까 반드시 저쪽에서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점이 몇 개 되면 교점이, 자, 2개가 돼요, 교점이 2개. 그러다가, 자, 현재 지금 이게 Y축에 평행하게 되는 순간은 교점이 1개지만 Y축에 평행한 것은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x가 0 증가할 때 y가 무한 증가,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울기가 계속 2개이다가 뭐 하는 순간, 요렇게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 접하니까 둘, 그리고 쭉 가니까 셋이 되는 겁니다. 교점에서 2개가 되다가 어느 순간 교점이 3개로 바뀌게 되고요. 이 3개로 바뀌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보는 거야. 그거는 뭘 찾는 겁니까? 바로 요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직선이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생긴 곡선이. 이렇게 생긴 곡선은 뭡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라고 하는 곡선인 거죠. 그리고 이 직선은 뭡니까? y는 mx 마이너스 4m이라고 하는 직선인데 요게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었을 때 판별식이 얼마이다? 0이다라고 풀면 되겠고요. 자,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m-3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4m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식의 판별식은 b의 제곱 m-3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16m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6m이니까 플러스 10m 플러스 9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n값이 얼마입니까? m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나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수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상에서의 기하학적 의미까지 같이 파악을 해야 돼. 아, 이렇게 생긴 곡선과 요 직선이, 이 빨간색 직선이 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이거고요. 또 있을까? 있지요. 또 있습니다. 얘가 뒤로 쭉 뻗어나가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 여기에 이쪽에 어딘가에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접하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게 얼마가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9일 때죠. 왜냐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비교하면은 이렇게 생길 때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실제로 이 그래프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잖아. 실제로 이 하얀색 그래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뒤에 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때만 고려하면 되게 얼마가 됩니까? m이 마이너스 1일 때인 겁니다. 그래서 3개가 되는 순간 이게 m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쓰는 거예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야. m이 마이너스 1인 순간은 교점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m이 마이너스보다 크면은 교점 몇 개가 되는 겁니까? 교점이 4개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뭐 하는 순간까지? 그렇죠. 0이 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4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4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얼마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교점이 몇 개로 바뀝니까? 2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0이 되는 순간. 그래서 이것도 m이 0이 되는 순간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점이 없어요. 계속 없다가 이제 교점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보면은 요렇게 생긴 접선이 되면은 여기 뒤에 어딘가에 접하는 순간이 보이겠습니까? 이 접하는 순간에 이제 교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접하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이걸 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구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뭡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건데 이게 mx 마이너스 4m하고 언제 접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정리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4m이 되겠고요. 얘가 접하려면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얻게 되는 n값이 얼마 됩니까? 자, m의 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9는 0이기 때문에 m은 1 또는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 개네. 그럼 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뭘까? 자, 또 하나는 얘가 이런 식이 되면은 얘랑 접할 수가 있잖아. 맞아요? 그런데 이 하얀색은 실제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은 식은요,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랑 접하는 걸 찾으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러나 그 중에서 실제로 그려진 건 노란색만 그려지기 때문에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면 돼요? 이렇게 생긴 순간 이게 더 기울기가 크고 이 기울기가 작죠? 그래서 m이 얼마가 될 때? m이 9가 될 때만 답이 되겠고요. 그 말은 m이 0보다 크고 m이 9보다 작으면 교점이 0개가 나오다가 m이 9가 되는 순간 교점이 1개가 되고 m이 9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9보다 크면은 이 그래프는 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기울기가 접하게 되면 교점이 1개 맞습니까? 접하는 거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 만나고 쭉 올라가면 또 위에서 하나 만나게 되면 교점이 다시 또 2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하학적인 내용이 같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요. 굉장히 좋고 유명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형태가 2차 함수는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 3차 함수, 문과 학생들은 3차 함수, 이과는 뭐 지수로그 삼각함수. 명심하시고 복습하시고 뒤에 유제 문제들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근해 분리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용어가 조금 낯설지. 근해 분리 좀 용어가 낯섭니다. 좀 약간 옛날 한자 용어인데 이런 건 이제 어떤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형이 생각하면 되는데 근해 분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근이 말 그대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인데 뭐가 분리되어 있냐면은 이 근에 제한 조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에 제한 조건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1보다 크기 위한 조건, 1보다 작기 위한 조건.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인데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기 위한 조건. 이런 식으로 근의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말이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중학교 2차 방정식 문제는 개수가 다 숫자로 나오잖아. 그냥 풀면 돼요. 고등학교 2차 방정식 문제는 이 2차 방정식에 문자 A, B가 들어가 있어. 그 말은 2차 방정식 풀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런 제한 조건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요. y는 아니군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잘 모르겠어. 근데 이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은 1보다 크고 나머지 한 근은 1보다 작기 위한 조건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근은 1보다 큰데 얼마인지 몰라. 나머지 한 근은 1보다 작은데 얼마인지 몰라.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문제야.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습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방정식 문제죠. 근데 풀기가 어려워. 왜?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한 조건을 어떻게 하면 만족할지 고민하는 건데 이거를 뭐를 이용해서 한다? 바로 2차 함수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 요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번 단원 끝날 때까지 항상 염두할 거. 방정식 문제가 나와 풀기 힘들어 2차 함수 떠올려서 풉니다. 또 거꾸로 2차 함수 문제가 나와 잘 못 풀겠어.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아까처럼 접하는 순간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언제 접하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연립해서 푼다 판별식 0이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2차 함수로 만들려고 봤더니 이런 거지. y는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를 그립니다. y는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그립니다. y는 0이라는 함수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 x축이지, x축. 이 둘의 교점이 어떻게 되면 돼요? 네, 하나가 1보다 크고 하나가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면요. 이게 x축이고요. 이 그래프가 지금 최고차항수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면 문제의 조건 만족하냐면요. 이렇게 되면서 두 근이 나오는데 이게 두 근 맞습니까? 하나가 1보다 크고 하나가 1보다 작아 되니까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한번 만나고 왼쪽에서 한번 만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아예 못 풀겠지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래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프로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뭐 하느냐? 2차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식은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을 이해를 하십시오. 식은 세 가지 단계로서 식을 세우면 이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나 한 가지만 활용해도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냥 정석적으로 요 식은 다음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줄여서 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함수값. 여기 세 가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은 뭡니까? 아,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대칭축이 어디에 있을까? 이 경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칭축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축,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 함수값은 뭐냐면요. 지금 문제가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쪽이 1보다 근이 크고 한쪽이 1보다 작으려면 반드시 1에서의 함수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F1이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정의는 함수값이 아니라 함수값의 부호를 판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함수값의 부호.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판정하면 모든 근해 분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은 이 두 번째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면은 이 판별식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상황을 판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니까 일단은 셋 다 활용하면 됩니다. 이 얘기 장난일까요? 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냐면은 F1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 F1의 함수값이 음수이면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려면 무조건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보세요. F1이 음수가 되면은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근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아직은 근해 분리 자체가 어색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익히십시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 외우십시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데 기본은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는데 어떻게 푼다고요? 이 그래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능형은 x축이니까 그러다가 다음 세 경우를 따져봅니다. 자, 부호, 축의 위치, 판별식. 요쌤이 아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좀 길기 때문에 경계에서의 Y의 부호 외우기 힘들잖아.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되겠어요?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근이 안 나와 있고 인수분해도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하느냐? 요 식에서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래프 아래로 볼록 맞습니까? 그럼 이게 되는 거야. 1번 문제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요렇게 생기면서 여기에 요렇게 2가 있으면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활용하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이 뭡니까? 이건 그냥 구해볼게요. 판별식. d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m-4의 제곱 마이너스 2m 정리하게 되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8m이니까 마이너스 10m 4, 4, 16이 돼서 이 식은 m-2에 m-8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 식은 첫 번째 판별식 d 나누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건 왜 같아야 되지? 두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두 근이란 말은 같은 근 다른 근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2보다 큰 거는 같은 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m의 범위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m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칭축이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평균에 해당하는 게 대칭축인데 그 대칭축은 반드시 2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두 근이 전부 다 2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거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근의 합. 그죠? 대칭축이 뭡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쏘리. 대칭축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배웠습니다. 이 식은 2분의 마이너스 이 녀석이 이 값이 m-4가 됩니다. 이게 2보다 클 수밖에 없고 넘기면 m은 6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세 번째, 함수값. 함수값 뭐냐면요. 요 2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 요 주어진 함수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이렇게. 이걸 이제 사실 근해 분리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조금 여러 가지를 다 고려돼요. 이런 거지. 왜 이걸 전부 다 고려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치면은, 그래서 함수값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이게 2라고 치면은,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칭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 f2도 0보다 크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2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f2는 0보다 큰데 서로 다른 두 실근 맞는데 아니 뭐 두 실근 맞는데 대칭축이 없으면은 2보다 작은 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이고요. 함수하고 방정식을 연결시키는데 그 함수에서 뭘 따져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판별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2라고 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대칭축은 여기에 있고 분명히 f2도 0보다 큰데 판별식이 0 이상이 없으면은 아예 근이 없겠지. 그래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렇게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어색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함수값 여기다 2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f2를 구해보니까 이걸 f2라고 해볼게요. 자, 4-4m 플러스 16 플러스 2m이고요. 이걸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22 되겠습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걸 풀면 m은 1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만족해야 돼요. 10보다 작아야 돼. 6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8보다 크거나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첫 번째 문제는 m이 8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수직선을 그거 갖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바로 보입니까? 이거는 이제 강의 듣고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스스로 해봐야 돼요. 뭐 이렇게 10보다 작네? 10보다 작네? 6보다 크네? 오케이. 하나는 8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거를 선생님이 그려주는 걸 보고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똑같아요. 2보다 작으니까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그 대신 대칭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프상으로 두 번째 거는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세 번째, 2의 함수가 어떻습니까? 역시 0보다 크다는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6보다 작아야 되네. 2보다 작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두 개 더 연립하게 되면은 이게 되는 거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서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두 번째 문제는 m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2가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2가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2가 되면은 두 근 사이에 하나가 2보다 크고 하나가 작다. 그러니까 이제 요 세 번째는요. 이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되므로 뭐 굳이 판별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m이 8보다 크다 또는 m이 2보다 작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요 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요? 대칭축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그리고 요 2의 함수값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거는 아까는 양수했지만 부등호 방향 반대가 돼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은 m이 1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면 답이 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m이 8보다 크다 또는 m이 10보다 작다, 2보다 작다인데 그냥 이것만 활용하더라도 이게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m이 10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알겠어요? 강의를 통해 뭘 배우냐면요. 이런 연산을 배우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잘 안 풀려. 함수를 고쳐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강의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거야.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강의가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의는 공부의 출발일 뿐이야. 뭐가 중요하고 뭐는 지엽적이고 뭐는 간단하고 뭐는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했어. 이해를 하고 자, 강의 들었으니까 오늘 공부 끝이야가 아니라 이해를 했네. 자, 그럼 이제 진짜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근해 분리 문제 풀 수 있을까? 유제 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필수 예제 10-8번까지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문제예요. 근해 분리에 관한 내용. 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활용하지? 왜 2차 방정식 푸는데 그래프로 문제를 풀지? 이런 생각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항 양수네요. 이런 거 알 수 없습니다.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플러스 1보다 크도록 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2차 함수가 있으면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플러스 1보다 크게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되겠습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대칭축은 뭡니까? 알 수 없습니다. 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죠? 대칭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값. 뭡니까? f-1도 0보다 작고, f1도 0보다 작고. 이거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판별식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f1이 음수이고, f-1이 음수인 것 중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무조건 근 두 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에서 최고점 계수가 나와 있으니까. 최고점 계수가 문자인 건 조금 다릅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F1 해볼까? F1? F1이 뭡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됩니다. F-1이 뭡니까? 1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뭡니까? m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이건 뭐 사라집니까?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자, 이걸 풀면 인수분 됩니까?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는 m 1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는 게 첫 번째 해당하는 요 식을 푼 거야. 두 번째, 요거를 풀면은 이거 뭐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m의 m제곱 마이너스 m 0보다 크다니까 m의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므로 이걸 풀면은 m은 1보다 크다 또는 m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부터 m은 0까지가 답이 되겠죠. 바로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2, 1. 이런 범위가 되는 거죠, 얘가. 얘는 뭡니까? 1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 범위가 됩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학생들한테 너네들 2차 방정식 배웠니? 네, 형 2차 방정식 배웠어요. 얘 누나 배웠어요. 라고 말을 해놓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볼래? 못 풀어. 그래서 중학교 2차 방정식과 고등 2차 방정식은 똑같지 않습니다. 문자가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6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에 두 근이 모두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말인 거죠, 이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판별식. 이게 중근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두 근은 중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판별식. b-제곱, 9m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9m 플러스 3. 이게 식이 맞니? b-제곱 마이너스 ac. 맞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이 당연히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사이니까 대칭축도 1하고 마이너스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은 두 번째,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6m이니까 그냥 m이죠, m. 마이너스 m이죠, 마이너스 m. 이게 자 마이너스 m이 1하고 마이너스 사이가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함수값. 어떻게 됩니까? 1의 함수값이나 마이너스의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가 돼야지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F1을 구해봅니다. F1 여기다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값은 3 플러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6m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F-1 구해봅니다. 그럼 이 값은 3은 똑같고요. 마이너스 6m이 되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싹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요거 약분하면 3이 되고 3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 1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활용해서 풀려고 하는데 이거 조금 뒤에 가서 2차 함수할 때 배우는데 이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좀 어렵죠 말이. 자, 보세요. 3m의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항상 만족해. 근데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하면은 이걸 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해볼까 그냥 3의 괄호 열고 m의 제곱 플러스 m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a 제곱 2ab 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2 곱하기 m 곱하기 2분의 1 되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지 4분의 3 더하고 4분의 3 빼니까 원래 식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식은 3의 괄호 열고 m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정리하니까 4분의 1에서 이거 항상 0 이상 4분의 1이니까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건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요걸 뒤에 가서 2차 함수를 배우면 요 식에서 여기 사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하고 똑같은데 요 방정식의 또 판별식을 활용해 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시함 값이 0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수학 하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y는 3m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 이게 m축이야. 자, 어렵게 시작하지. 근데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은 요 방정식을 이걸 는영이라고 했을 때 근이 없다는 뜻이잖아. 근이 없다는 뜻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는 뜻은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이 항상 성립한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 어색하면은 홀드해 놓으시고요. 어차피 배워야 돼. 네, 한 번쯤 눈도장을 찍으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풀어도 무방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양분 많이 곱하니까 이거는 m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가 되고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이게 3m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9m 플러스 2니까 넘기고 나누면은 m은 9분의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9분의 2는 1보다 작으니까 이거를 모두 만족하려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9분의 2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 배우는데 갑자기 부등식이 너무 많이 나오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그리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나오는 게 간단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수식 연산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방정식은 다 쉽잖아요. 중학교 때 이미 2차 방정식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배우는 2차 방정식은요. 문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프랑 관련된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부등식도 2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은 단편적인 연산 우리가 이미 배웠거나 우리가 앞에서 중학과정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했었는데 그럼 뒤에 이 실력 정석 14, 15단에 나오는 부등식은 뭐냐? 부등식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 연립 부등식, 복잡한 부등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따라오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 10단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 근의 분리 문제 그것도 앞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와의 관계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